자, 이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2022년 국가직 쟁점. 자, 취소 소송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취소 소송. 그래서 취소 소송. 네. 그래서 1번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출생해서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출생해서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제 동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우리 판례. 그러면 이해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대한민국과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원고 적격. 따라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 인정이 된다.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 취소 처분, 행정적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된다. 그 다음이요. 2번.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제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요구를 했다. 그럼 소방청장은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이것도 이제 최근 2018년 판례인데요. 마찬가지로 자, 이에 대해서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요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해서 소방청장에게 조치 요구를 취할 원고 적격, 당사자 능력 등이 인정한 사안이다. 그래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겠죠.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소방청장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꽃가루가 그냥 엄청나네요. 지금 봄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임용 지원자가 특별 채용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정규 교사로 특별 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의 특별 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임용권자가 그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임용 지원자를 특별 채용할지 말지 이에 대해서 임용권자의 판단에는 재량이 인정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임용 지원자의 임용 신청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채용을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임용권자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권 자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됐죠? 네. 그래서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요. 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 이에 대해서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겠죠. 따라서 이때 그 구청장 누구한테 신청하겠죠? 네. 관할 구청장이겠죠. 구청장의 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거부 행위, 거부 처분이 있을 경우 이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네, 그것이 판례죠.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 즉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원고 적격 인정돼야 된다. 그죠? 원고 적격은 소위 법률상 이 구제설이 통설 판례다. 네. 우리 법률상 보호이익, 우리 판례 뭐라고 보죠?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그래서 원고 적격 같은 경우는요, 원고 적격에 확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소위 복효적 행정행위 혹은 제3자효 행정행위죠. 제3자, 경원, 경업자 등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평가해서 원고 적격을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나왔던 판례죠. 예. 강의 시간에도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던 판례. 그래서 갑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의 신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을,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해서 신분상 불이익 처분과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의 조치 요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 기관인 을에게 여기서 을은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죠. 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을에게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 즉 소위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다. 우리 판례. 그래서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을이 비록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결론이죠. 원고 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기관의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제재 규정과 같은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을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치 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을로서는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등등 그러했을 때 을에게 비록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다음 뒷부분이 나올 수 있죠. 이건 기출됐으니까. 자, 을이 위 조치 요구 후에 갑을 파면하였다 하더라도 갑을 파면하였다 하더라도 조치 요구가 곧바로 실효된다? 그렇진 않다. 실효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을은 여전히 조치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을에게는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까지요. 그 뒷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조치 요구 갑을 파면하더라도 조치 요구가 파면하였다 하더라도 조치 요구가 곧바로 실효된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을은 조치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이거예요. 요 판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가기관이죠.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속 직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됐다. 그죠? 이렇게 기출됩니다. 볼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요.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 법률상 보호 이의석은 이익설에 대한 해석이죠.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침해되는 이익이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인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자,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판례는 법률상 보호 이익 구제설을 취한다. 학설은 대립돼 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볼까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건축협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 그죠?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을 갖는다. 인정한 사안. 하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 검사 처분의 무효 확인 취소를 구하는 구주택법상의 입주자. 입주자는 뭡니까?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사안이죠. 입주자 혹은 입주 예정자예요. 사용 검사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경험관계, 그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죠? 없다 하면 틀리고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원고 적격을 부정했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책에서 원고 적격 인정한 사항과 부정한 사항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 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원고 적격 부정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갑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녀님들은 당연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사 이익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자, 그 수녀원을 이제 하면서 건립하면서 매립 목적 택지 조성에서 그
그 조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의 무효 확인 구할 원고 적격은 없다. 그래서 자연인이 아닌 수녀원이죠. 수녀원은 주체가 아니다. 요거 잘 체크하세요. 이 수녀원 자체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다? 아니다.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으로 위와 같은 생활성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적격 없다 이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내용을 통지하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취소를 구하는 사안, 기출된 사안이죠. 이에 대해서 소방청장은 원고 적격을 갖는다. 요거 기출됐던 판례 2022년도에 기출된 지문이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과징금 부과 처분.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단순 판례에 대한 좀 이해, 암기가 돼 있어야 될 문제였고요. 1번 지 볼게요.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가처분 당시까지 부가 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맞다. 추후에 부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해서 새로운 부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것도 판례, 자주 나오는 판례죠. 그래서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추후에 새로운 부가처분을 할 수 없다. 왜 그렇죠? 자, 이런 변경 처분 자체가 이러한 변경 처분에 대해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 처분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2번 영업 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 이게 변형된 과징금은 중요합니다. 이 과징금을 다룰 때 자, 전형적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의 핵심은 뭐죠? 과징금을 부과할지 혹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지. 이건 뭡니까?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다.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 요거는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고요. 다음 3번 지문.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 이외의 과징금을 부과할 때 행정상 제재금과 형사상 부과되는 그러니까 형벌권 행사로 처벌로서 해당되는 이 벌금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자, 이 벌금 이외의 과징금 부과하는 거 이중 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죠? 4번 지문. 이것도 이제 판례죠. 판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입니다.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기속행위예요. 그래서 명의 신탁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할지 말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다. 그래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죠? 얼마에? 특정 100분의 30이죠. 30%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부과한다. 그래서 명의 신탁자.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 신탁자인 과징금은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네요. 그죠? 정답 4번. 그래서 과징금은 전형적 과징금. 이번에 행정기본법 우리 이거를 중요하게 받는 행정기본법의 과징금에 대한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주의 깊게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전형적 과징금에 대한 개념,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당해 위반 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 박탈을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다. 금전적 제재다. 자, 변형된 과징금은 인허가 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위해서? 공익상의 필요상 그 허가 사업을 취소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이에 가름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한다. 이게
박탈한 행정 제재금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징금 부과와 영업 정지 처분은 과징금 부과를 할지 영업 정지 처분을 할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문 여러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88조죠. 예, 규정하고 있다. 개별법상 규정하고 있다. 자, 행정기본법 28조, 29조. 네, 28조에 과징금 제도와 관련해서 그 과징금에 대한 법적 성격, 그 다음에 그 법률 유보 원칙,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법률 유보 필요성, 그다음에 법률상 규정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과징금 제도가 이제 앞으로 행정기본법이 근거 이제 법률이 들어왔죠. 그래서 과징금 제도와 관련해서 그 투명성을 높인다. 그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제고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29조에 대한 내용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개별기본법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서 모든 과징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되겠죠. 네, 개별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제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모든 과징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하면 옳은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납부기한 분할 납부 어떻게 하는 거죠? 자, 한꺼번에 과징금을 낸다? 이게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유가 있죠.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힌 경우, 그 다음 사업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했다. 그다음에 과징금을 내면 개털된다. 그죠? 좋게 법적인 표현으로 자금 사정에 현저히 어렵다. 소위 개털 내는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 그죠?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필요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은 2021년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 그죠? 이렇게 사례도 한번 가져와 봐야죠. 자, 동네에서 작은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설치하는 등 게임산업법에서 준수사항을 여러 번 위반해서 이득을 취했고 시청은 영업 정지를 하는 대신에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죠? 변형된 과징금이다. 하지만 A씨는 업소가 워낙 영세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자, 과징금을 나누어 내거나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을까? 자, 개별법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없다. 근데 없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기존에는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해서 혼란스러웠다. 허용 여부도 불투명했다. 근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서 분할 납부, 납부 연기 신청할 수 있고, 그죠? 과징금 부과 자체 신청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필요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근데 28, 29에도 불구하고 자, 과징금 부과 자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 대표적인 변형된 과징금 하면 나올 수 있는, 그죠? 꼭 나오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에요. 그래서 자, 사업 정지 처분을 해야 할 때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때는 이에 가름하는 거예요. 가름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기출 지금 보세요. 변형 과징금의 그 1차전 목적이 뭐다? 영업 정지를 처분받은 자에 대한 최소 침해 수단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신해서 가름해서 행정 제재금으로서 변형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업 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발생되면 그 이익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이익을 박탈한다. 따라서 최소 침해 수단을 찾는 것이다 하면 틀린 지문으로 나옵니다. 틀린 지문으로.
그 변형된 과징금은 자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봤죠? 예. 그래서 영업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하며 변형된 과징금 제도는 일반 공중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자 관련된 지문들 많이 있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부가관청이 추후에 부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다. 이때 새로운 자료가 나온 이후로 새로이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고 2022년도에도 나왔죠? 할 수 없다.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벌금이죠. 형사처벌인 벌금과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죠? 자 처벌에 해당합니까? 이 과징금은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요거 자 또 최근 판례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다. 변형된 과징금 관련해서 자 과징금 최고 한도액은 5천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러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해서 인지한 여러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징금 우선 부과 처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허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네. 어떻게 됩니까? 자 먼저 자 5천만 원이 최고 한도인데 자 3천 부과하고 이후에 5천만 원이 되니까 또 3천 부과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법 제46조의 적용을 회피한다. 예,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요 판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과징금 이제는 법적 근거 어디에 있죠? 일반 법적으로 행정기본법에 있다. 그 다음에 이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상에 별도로 구체적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과 기준에 관해서는 그 근거법은 행정기본법이 되는데 이거는 강제적인 금전 부담에 해당이 되겠죠. 강제적인 금전 부담이기 때문에 이 과징금을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당연히 개별법상에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부과는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합니까? 그렇지 않다. 소관 행정청에서 한다. 그래서 자, 불이행시 어떻게 됩니까?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되겠다 이거죠. 이것도 잘 나와요. 이것도. 자, 과징금 자체는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징금 대상자가 사망한다. 자,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다. 과징금은요. 그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요구됩니까?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위반자의 고의 과실은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과 안 돼요. 판례 입장.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행위 자체는 특별한 쟁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 행위는 급부함형으로서 행정행위다. 당연히 위법하다? 행정쟁송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기출지문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실권리자의 등기 의무에 위반해서 부과된 과징금 채무 요거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다. 그래서 사망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자가 사망하더라도 그죠? 상속인이 승계된다. 요거. 네,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 원칙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네, 그죠? 그 뒷부분 주의하자.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경우예요. 오답 처리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할 수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없는 거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과징금에 대한 판례예요. 자, 국가양법권 행사로서 처벌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 병과가 예정되어 있다 해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합헌이겠죠? 자, 이거 잘 나옵니다. 재량행위다.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행위예요. 그래서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까? 이것도 기출되죠. 자, 일부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 이거는 전형적인 재량행위로서 재량행위라면 일부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한도액을 초과해서 적정하도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이것도 체크. 다음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과징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전액 감면할 수 없다 등등.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적에 대해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법률상 이익이 없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적 성질이지만 요거 비교하자. 그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속행위의 성질도 갖는다. 이거예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 요거 행정쟁송으로 갈 수 있다. 비송사건 절차로 가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 내부 거래에 관한 과징금. 이거는 그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과되어 있더라. 기억하시고요. 자, 가산세 규정.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그죠? 조세 의무 위반. 그죠? 조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 따라서 본래 납세 의무와 별개로 납부 불성실이에요.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있다. 행정벌의 성격이고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볼까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 등에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 의무자의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죠? 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의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등을 믿고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산세에 대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필요로 한다? 틀렸다. 그죠? 기존에 이제 가산금, 납부지연세가 신설됐다. 국세징수법에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이 폐지되고 삭제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국세기본법상에 그 납세 지연 가산세로 통합이 돼서 납부지연 가산세 3%, 그다음에 중가산금은 고지된 납부 기한 이후에 경과일수의 10,000분의 2.5 비율만큼 가산세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통합됐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행정행위 효력입니다. 행정행위 효력.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것도 볼게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효력에 대해서 자 1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었고 나중에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었다. 그죠? 행정쟁송 절차에서 취소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행위가 무허가 영업이 된다. 무허가 영업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영업을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나중에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야 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 영업허가 처분 이후에 영업 폐기가 무허가 영업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허가 처분의 취소 처분이 있은 후에 취소 심판 이후 취소가 됐다. 이후에 이루어진 영업 행위 자체가 무허가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잘 기억하십니다. 판례 입장. 그래서 그 영업 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소급화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쟁송 취소된 경우 허가 취소된 이후의 영업, 그죠? 이때 취소되면 취소 소급해서 취소 처분 자체가 소급화 효력을 상실한다. 이후에 이루어진 영업, 무허가 영업이다. 무허가 영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연령 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옳지 않죠? 1번 지금 틀렸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연령 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이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연령 미달 결격자인 소위 피고인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죠. 근데 합격을 했네. 그래서 합격을 해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공정력이 인정된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따라서 그 연령 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 자체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까?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2번 지문. 잘 나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상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 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형사법원은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형사법원 자체는 그 조치 명령의 이거 적법 여부 이 뭡니까? 위법성 판단이죠. 위법성 판단을 심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공정력에 반한다? 공정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3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 조세부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을 확정한 경우에요. 부가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게 최근 판례 2019년도 판례다. 이것도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봤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효과는 주관적 효과,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심판 심리를 재결해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 효과에 있어서 집행 부정지 원칙입니다. 집행 부정지 원칙. 예외적 집행정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행 부정지 원칙이 뭐죠? 행정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관할 이제 구청장이 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단란주점 좀 운영 좀 해달라. 그럼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해줬는데 이후에 구청장이 갑에게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에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요. 이때 갑이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 심판. 그죠? 이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자체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 구청장이 갑에게 한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 이 처분은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된다?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갑이 정지가 되어서 갑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업하면 안 돼요. 영업을 할 수 없다. 왜? 취소 심판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과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조국, 그죠? 조국, 조국 민정수석이 뭐 했습니까? 민정수석이 마찬가지예요. 그 부산대가 뭐 했죠? 입학 취소 처분했죠?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이 취소 처분에 대해서 그 집행 정지 신청을 내놨다.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예외적 집행 정지가 인정될 수 있냐 이겁니다. 예외적 집행 정지가 인정될 수 있느냐. 그래서 판단을 해요.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겠죠. 자,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그죠?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그죠? 당사자에게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그 필요성이 긴급하다, 긴급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어떻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입니다. 당사자의 직권 또는 신청,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요, 처분의 효력 정지가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건이 중요합니다. 지금 조국 집행정지 신청 이후에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냐? 집행정지 요건을 판단하겠죠? 집행정지 요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판단하겠냐? 적극적 요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해야 된다. 처분이 존재하냐? 가령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거나 목적이 달성되어버린 경우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어지겠죠. 이럴 때는 집행정지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수험적으로 중요한 거, 자, 거부처분이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이 신청, 실익이 있다? 실익이 없다 이거죠. 왜 없죠? 거부처분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즉 행정청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의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요건이죠.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분에 대한 그 집행정지 같은 경우 취소심판 등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중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중대한 손해가 발생된다. 중대한 손해 발생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래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에 대해서 우리 판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말 그대로 중대한 영향이죠. 그러면 단순히, 자 이렇게요,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단순히 그 공익 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 지장이 있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서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공복리에 대한,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이란 단순히 공익 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죠?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된다.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말한다. 그 중대한 영향이라는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죠?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이를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당연히 조국이 신청한 이 집행정지도 그죠? 처분이 존재하고 심판 청구가 계속 중이고 중대한 손해 발생이 가능하고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이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과연 있는가 이겁니다. 집행정지를 통해서 뭐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과연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을 할지 그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죠?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 중대한 영향 단순히 공익실현의 지장을 넘어서 개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소극적 요건 이거 있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 판례는 소극적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과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다. 당사자의 신청, 직권에 의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집행정지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가 뭐죠? 네. 다음 사례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된 기출 문제네요. 자, 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 지가 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을 넘어서 과세 처분을 받았는데 과세 처분이 위법한 개별 공시 지가 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에 대한 사례 문제네요.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자, 여기에서 개별 공시 지가 여러분들 관련된 판례 이 개별 공시 지가 이거는 우리 판례 물어보죠.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행위로 봤다. 네, 그렇다. 그래서 개별 공시 지가는 부담금과 조세 산정의 기준이 되어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됐다고 봤죠.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서 갑은 토지대장에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목 변경 신청을 했네요. 지목 변경 신청. 자, 우리 판례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해서 이에 대한 반려행위가 있겠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다. 네, 이런 경우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죠. 그 다음 을은 갑의 토지가 사실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하겠죠?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했다. 그죠?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 뭐라고 봤습니까?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한 행위. 거부한 행위 자체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이에요. 이건 뭐라고 봤죠? 우리 해석.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봤다?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상의 기재만으로 증명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소관청이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가지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봤죠. 자, 이 정도 분석을 하고 갑은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1번 질문 틀렸죠. 자, 개별 공시지가 결정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법률상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취소 소송,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2번 갑은 과세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그 다음에 과세 처분은요 소위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해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에 해당하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사안이죠.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의 이유로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3번 토지대장상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그죠? 마지막 사례겠죠? 네.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갑의 지목 변경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자, 3번 지문이요. 지적 공부 소관청에 이거 지목 변경 신청이에요. 지목 변경 신청 이거 반려행위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두 번째죠, 두 번째.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요거 거부되게 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라고 봤습니다. 틀렸고. 자, 을에 대한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 우리 판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죠? 정답 2번. 자, 여기까지 보고 또 잠깐 끊었다가 마지막 이어서 행정작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